안녕하세요. 북경반점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조나라 장성의 끝, 고궐은 어디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세계 최초고요. 오늘 조나라 장성의 끝이라는 고궐을 알아보면서 조장성에 얽힌 비밀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주제가 조나라 장성의 끝 고궐은 어디인가라는 주제입니다. 버전은 1.0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조장성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예정인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유튜브에 조장성 혹은 조나라 장성 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아무 영상도 없습니다. 단 한 개의 영상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한 개의 영상도 없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1번, 기존의 학설을 믿는 거죠. 기존의 학설을 믿는다. 2번, 1번은 그래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조나라 장성을 연구할 실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기존의 사학에서 우선은 중국 사학이겠죠. 그리고 일본 사학이고 한국 사학이고 다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있고 의심조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의심을 가진다고 해도 그걸 파헤칠 실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학의 조장성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수많은 역사 유튜버들이 있지만, 그리고 학자들도 있지만 아무도 이거를 연구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에 따라서 그냥 기존에 있는 조나라 장성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조나라 장성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길래 이 양반들이 믿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죠. 이 지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그동안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했고, 이 지도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지도에서 정확한 것은 딱 한 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단양. 여기가 한수라고 써 있죠. 한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고요. 여기서 흘러내려온 게 단수인데요. 단수, 단강이라는 건데 단강 위에 단양이 있다. 요거 하나 이 지도에서 정확하고 전부 가짜입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수도 함양이 여기 있죠. 그래서 초나라와 진나라는요, 이 동남쪽의 무관을 경계로 등거리에 있었어요. 예.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는 분이 많이 계시겠죠. 근데 그런 방송은 이미 제가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연나라에 대한 건 수도 없이 했죠.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예, 이 개의 위치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임치의 위치에 대해서 했고요. 한단도 의심이 간다는 거죠. 장수와 황하 사이인데 이거는 장수 위에 있죠. 예. 그리고 대도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자, 이런 지도를 놓고 오늘 살펴볼 것은 뭐냐? 조장성이에요. 여기 조나라가 있죠. 조장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기존 학설의 조장성이고요. 그리고 연장성, 이것도 가짜라고 이미 다 제가 설명드렸죠. 앞방송들 찾아보세요. 터무니없는 얘기인데요. 요양까지 갔다는 거죠. 사내간을 넘어서요. 하여튼 이건 이미 많이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진장성이에요. 진장성.
예. 진장성도 가짜라고 말씀드렸죠. 상군, 북지군, 농서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도 장성이 아니라 새가 있었습니다. 새, 요새라고 하는 새. 그래서 그 새의 일부 성벽들도 있겠죠. 근데 그게 다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 거리를 이 새가 있는 데들을 거리를 쫙 재보니까 이게 뭐 몇 리였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수나라 장성입니다. 수나라 장성. 이것도 이미 방송 다 했고 여기는 없어요. 아예 장성이라는 게. 뭐 만리장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이고 이것도 거짓말인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할 차례죠.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황하가 있어요. 황하가 이렇게 돌아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는 오르도스 지역입니다. 현재 오르도스 시예요. 행정구역이. 오르도스 시. 오르도스의 영역이, 오르도스 시라는 영역이 꽤 큽니다. 그리고 오르도스 시의 시내는 여기에 있죠, 여기에. 예. 그래서 이쪽은 다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이고 황토고원입니다. 아예 말이 달리기도 힘든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지역이 가다가 뚝 끊어지고 가다가 뚝 끊어지고 가다가 뚝 끊어지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말을 달리기도 힘든 지역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지역이죠. 사막이에요, 사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은 모래로 된 사막은 실제로는 뭐 몇 프로, 10%, 20%밖에 안 된다고 하죠. 예. 황토고원으로 된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에요. 지금도. 여기 오르도스시 시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람이 살지도 않는 지역입니다. 자, 근데 그런 지역을 지키겠다고 조나라가 여기다가 장성을 쌓았다. 조나라의 수도는 여기죠. 한단. 여기서 여기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보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조나라가 여기 있었다면 제가 조나라 임금이라면 이렇게 장성을 쌓고 말았겠습니다. 왜죠? 이 담벼락이라는 거는 지킬 게 있어야 쌓는 거잖아요. 여기에 황하가 있고 이 밑에 사막이 있는데 조나라가 뭘 지키겠다고 여기다 장성을 쌓죠? 그리고 조나라 병사가 여기서 파견돼 간다고 하더라도 보급도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는 현재도 장성 유적이라는 건 없어요. 언제 쌓았는지 모를 명나라 청나라 때인지 뭐 언제 쌓았는지 모를 보가 몇 개 있습니다. 보가. 그런데 얘네들이 학자라는 애들이 이거를 지도 위에 자대국 줄을 그은 거예요. 보 몇 개 있는 거를. 그리고 장성이 있었다고 우기는 겁니다. 우기는 건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역사학자가 그렇게 많은데 아무도 의심을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냥 갑니다. 뭐 해설할 능력도 안 되고 능력이 없다는 게 우선 첫 번째라고 봅니다. 이거를 재해석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조나라 장성에 얽힌 이야기를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든 자료를 보시고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 자료의 특징은 모두 한 페이지로, 원시트로 만든다. 이게 제 자료의 특징이죠. 예. 최근에 알게 된 어떤 분은 이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1000페이지짜리 자료를 만드시는 분도 봤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그분은 그분 방식대로 저는 저 방식대로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한 페이지로 정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모든 자료를 한 페이지로 끝냅니다. 저는요. 자, 그렇고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고골이라는 데가 조나라 장성의 끝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어디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요쪽을 보겠습니다. 요쪽을. 요 지도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까요? 이 지도에서 우선 보셔야 될 게, 여기 지금 빨간색, 이 분홍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것이 산맥이에요, 산맥. 예, 산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중 산맥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는 5대 산맥이 있어요. 산서성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5대 산맥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계주산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지역이 뭐냐? 요 지역 터진 지역. 이 지역을 흔정분지라고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흔정분지. 산서성에는 총 7개의 분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북쪽에, 지금 여기 산서성 북쪽 지역이죠. 여기에는 3개의 분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쪽에 지금 가렸는데요. 여기가 대동입니다. 대동 분지가 있습니다. 대동 분지가 있고 흔정 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태원인데요. 이 일대 태원을 위주로 하고 그 밑에까지 이어지는 여기가 태원 분지입니다. 자, 그래서 산서성 북쪽에는 이렇게 3개의 분지가 있어요. 대동 분지, 흔정 분지, 태원 분지. 그래서 산서성에 예를 들어서 어떤 세력이 들어왔다. 그러면 총 7개 분지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북쪽에는 이렇게 3개의 분지가 있다. 이 밑에는 인분 분지도 있고 장치 분지도 있고요. 예. 4개의 분지가 더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이미 방송 다 했으니까 오늘은 예. 깊게 들어가지 않고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3개의 분지가 있는데 7개의 산서성 분지 중에 3개가 있는데 이 3곳이 결국은 어떤 세력이 들어오면 이곳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살펴볼 부분이 주로 흔정분지인데요. 이 흔정분지는 3개의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길이 통해 있어요. 태원과 대동을 잇습니다. 삭주를 지나서요.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흐르는 중요한 강이 뭐죠? 이게 호타하입니다. 석가장 위를 흐르는 호타하가 이렇게 해서 천진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살펴본 음산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산이라는 게 있고 여기가 터진 지역이다. 예, 요 정도 되고 여기가 흔주시입니다. 흔주시. 예, 요 정도 설명드리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먼저 보시면 조나라 문영왕 얘기가 나옵니다. 조나라 무령왕. 조나라 무령왕은 4세기 말 3세기 초 사람이에요. 예, 4세기 말 사람. 예, 그리고 295년에 사망했습니다. 요거는 제위연도죠. 제위연도가 기원전 325년부터 298년. 예. 조나라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조나라 무령왕이 북방의 흉노와 동호 등 유목민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 동호와 흉노예요. 동호와 흉노, 흉노와 동호. 흉노를 호라고 하는 거죠. 호. 그리고 그 동쪽에 있는 동호가 있습니다. 호와 동호. 호는 흉노를 이야기합니다. 동호는 고조선을 이야기하죠. 호는 흉노다. 그래서 흉노와 고조선, 즉 호와 동호를 막기 위해서 조나라 무령왕이 호복기사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호복기사라는 건 뭐냐면 이 호라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는 뭐죠? 말 타고 활 쏘는 법을 익혔다는 겁니다. 이 호가 주로 사용하는 전술이죠. 그게 뭐냐면 이 조나라 사람들은 이 옷을 입을 때 이게 팔이 넓어요. 팔이 뭐 이렇게 이게 손이 있다 그러면 이게 넓어요. 넓어가지고 말 타고 활을 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말 타고 활 쏘는데. 그래서 이거를 소매를 짧게 잘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활을 쏘니까 훨씬 더 잘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호한테 그런 전술들을 배워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도입을 했고요. 조무령왕이요. 이 과정에서 북쪽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장성의 축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중요합니다.
운중과 대군 일대에 방어선을 구축했는데 이것이 조장성이라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운중과 대입니다. 운중과 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운중과 대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이것만 찾아내면 끝나겠죠. 운중과 대가 어디냐?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게 기존 사학의 조장성입니다. 조장성. 이게 조장성이라는 거죠. 이것도 조장성이고 이것도 조장성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운중이 여기 있습니다. 후허하우터 남쪽에 있어요. 운중. 대는 어디 있을까요? 대. 대가 지금 여기에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대를 여기쯤으로 봅니다. 여기쯤. 이 사이를 쌓았다는 거죠. 그러면 사서에도 이게 맞지 않아요. 운중과 대 사이를 막았는데 여기에다가 장성을 그려놨어요. 기존 사학의 입장과도 맞지 않는 거죠. 예, 흠결이 맞습니다. 흠결이. 그리고 그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진대 및 명대의 만리장성이다. 뭐 장성이 이렇게 많았다. 다 거짓말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대가 여기 있습니다. 대가. 운중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게 기존 사학이에요. 여기 지금 황하입니다. 황하 북쪽에다가 운중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대를 여기다 갖다 놨는데 여기가 sak주 인근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황하가 이렇게 가니까 sak주 인근인 것 같아요. 이게 분하죠. 지금 분하. 예, 이걸 지금 호타라고 표시한 것 같죠? 예, 하여튼 여기다가 대를 갖다 놨는데 그러면 운중과 대 사이를 막았다. 주로 막았다는 거죠. 그런데 장성은 또 여기다 갖다 놨어요. 예. 희한한 일입니다. 아니, 검증할 능력이 없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사학자가 몇 명인데 운중과 대를 막았는데 조장성이 이렇다고 믿고 있는 놈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일까요? 참 희한할 노릇입니다. 예. 저는 동네 아저씨예요. 동네 아저씨. 동네 아저씨. 동네 아저씨가 10분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 거를, 예? 조장성이 여기 있다. 뭘 지키려고, 예? 사막에 모래 퍼갈까봐요? 이렇게 희한한 짓들을 합니다. 정작 조나라는 여기 있는데 여기를 막았다. 제가 조나라 군주면 여기를 막겠어요. 여기를. 예? 운중과 대를 막았다고요? 뭐 이렇게라도 뭐 그러면 말이 되죠. 근데 이렇게 우기는 건 이거를 해방된 지 100여 년이 다 되도록 참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놈들이에요. 예? 희한한 놈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이 지도로 다시 오면 이거 오늘 생각보다 방송이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중과 대군 일대 방어선을 구축했다는 거고요. 제가 이 내용은 어디서 갖고 왔냐면요. 이거 바이두 백과에서 갖고 온 거예요. 원문은 안 갖고 오고 제가 번역만 한 겁니다. 예, 이거 원문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좁아 갖고 안 갖고 왔어요. 좁아 가지고. 예. 바이두 백과에 있는 내용이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사서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기 흉노열전입니다. 예,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예,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조무령왕 또한 풍속을 바꾸어 호복을 입고 기사를 익혔다. 기사는 말 타고 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위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으로 임호와 누번을 격파했답니다. 임호와 누번을 격파했다. 그러면 임호와 누번이 또 어딘지도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이미 제가 방송 다 했죠. 예, 임호 누번. 이거 이미 방송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지금 기존의 학계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쪽입니다. 이쪽. 예. 여기 황하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울라터치엔치예요. 울라터치엔치. 예, 여기에 있다는 건데 참 이것도 황당한 노릇입니다. 예, 구원은 흔주 서쪽에 있습니다. 흔주 서쪽에요.
여기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미 방송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운중 어딨죠? 제가 좀 전에 여기 운중 산맥이 있다 그랬잖아요. 운중산도 있고 운중하도 있다. 운중 여기도 내려와야 돼요. 구원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흔주 서쪽에 있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흔주 서쪽이라는 거죠. 후어하우터의 서쪽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흔주 서쪽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누번은 여기 있어요, 누번은. 영무관이 누번관이다. 제가 삭주 밑에 있는 영무관이 누번관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누번현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임호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거 제가 좀 더 연구해야 되는데 임호가 이쪽 누번, 자 다시 보여드리면 흔정분지에서 대동분지 올라가는 이 사이에 임호 누번이 이쪽에 같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누번이 이쪽에 있는 건 확실한데 임호가 건너편에, 이 길의 건너편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요 임호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만은 누번이 이쪽에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것도 이미 방송했죠. 예, 그것도 이미 방송했습니다. 그 방송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 설명하면서 예, 누번이 이쪽 지역에 있었다. 예, 영무관이 누번관이다. 이게 명나라 때 외삼관이다. 하남지는 어디인가? 이 방송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하남지, 하음은 이 지역입니다. 이게 다 음자 들어가는 지명이에요, 이게. 여기 써놓는 게 다 음자 지어가는. 이 음지라는 건 뭐냐면, 열양산맥의 북쪽, 그 다음에 여기 창두화, 호나, 황하의 남쪽, 강의 남쪽, 산의 북쪽을 음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하음이에요. 하음이 오르도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것도 기존 사학이죠. 하음을 오르도스라고 하는데 여기 아닙니다. 여기에 산이 없어요. 여기는 오르도스 남쪽에. 자, 이런 말씀도 이미 다 드렸으니까 앞방송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원자료로 다시 오면은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조무령왕은 또한 풍속을 받고 호복기사를 방법을 썼다는 거고요. 이 방식을 도입해서 북으로 임호와 누번을 격파했습니다. 북으로 임호와 누번,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장성 얘기가 나와요. 장성. 여기 장성이 나오죠. 축장성했다. 예. 대에서 시작해 음산 아래를 지나 고걸에 이르렀다. 고걸에 이르러 요새를 삼았다는 겁니다. 요새를 삼았다. 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예, 사마천의 사기에 있는 요 구절이 핵심이에요. 요 구절이 핵심. 그래서 장성을 쌓되 대에서 시작해 음산을 따라 고골에서 마무리 지었다. 자, 지금 대가 어디냐면요. 대를 이쪽 지역으로 봅니다. 이쪽 지역. 네, 여기 삭주의 동쪽 지역. 이쪽을 대라고 보는데요. 과거의 대는 여기가 아닙니다. 예, 여기 대동 밑에죠. 이쪽이 아니고요. 과거의 대는요. 이쪽에 있어요. 지금도 대군촌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 현재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음산이 어디냐? 자, 음산은 여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 사학에서 음산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음산 산맥이잖아요. 음산도 여기다 왜곡해서 가져다 놓은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산맥 이름이 음산 산맥이에요. 여기는 연산 산맥이죠. 여기는 산해강까지 이어진. 그리고 여기 터진 데가 어디냐? 터진 데가 여기가 장가구입니다. 장가굿이 있는 데가 여기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음산이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음산을 여기로 왜곡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후대에. 예. 여기는 원래 음산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원자료를 다시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음산이 여기 버젓이 있습니다. 운중산맥의 동쪽 끝자락이에요. 그리고 이 흔정분지의 좁은 길의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음산이 있어요. 제가 이거 글씨를 작게 써놨는데 여기도 음산, 여기도 음산이에요. 여기에는 계주산맥의 서쪽 끝입니다. 서쪽 끝. 음산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고 이 사이로 흔정분지로, 태원분지에서 흔정분지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여기가 흔정분지예요. 흔정분지는 흔주와 정양을 줄인 겁니다. 흔주와 정양. 정양현이 아직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정양 그럼 어디냐? 정양. 그것도 한번 볼까요? 정양. 여기 나와 있나요?
정향을 표시했나요? 정향을 여기 어디로 갖다 놓거든요. 운중 옆에 정향을 표시하는데 지금 이 지도에는 없나요? 자, 지금 이 지도에도 정향은 표시를 안 해놨네요. 정향도 이 산서가 아니라 이 위에다 갖다 놨어요. 그것도 제가 방송을 한 바가 있죠.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도 표시를 안 해놨네요. 자, 다른 방송에 있습니다. 다른 방송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정향도 지금 흔주에 있는 여기에 있는 정향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기존 사학에. 예. 제가 아마 그 오순재 교수 비판하는 영상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드렸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다시 보시면 조나라 장성은 대에서 시작해. 자, 여기까지 아까 했죠. 음산 아래를 지나 고걸까지 간다. 자, 음산은 여기 있고요. 대는 여기 있어요. 고걸은 어디냐? 고걸은 저는 이 성령관 있는 이 지역이 고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걸. 그 얘기 좀 잠시 있다가 좀 이따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쪽을 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청나라 때로 옵니다. 청나라 때. 2000년이 지난 후죠. 청나라. 조나라와 청나라는 2000년 차이가 납니다. 청나라 때 고연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천하국리병서라는 책에서 조나라 장성은 대에서 시작해 운중과 안문을 지나 고걸까지 이르렀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이 뭐냐면요. 이 해석이 지금 이 해석이에요. 이 해석. 지명을 다 청나라 때 이미 청나라 때는 이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의 영토에 맞게 이걸 재해석한 거예요. 고연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시작함으로써 왜곡된 장성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근원이에요. 그 근원. 예.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운중이 어디 있다고요? 운중은 여기 있잖아요. 운중 산맥, 운중하, 운중산. 지금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리고 안문이 어디냐? 안문이 지금 여기 삭주 밑에 여기가 안문인데 저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안문은 2200년 전에 안문은 이 지역으로 더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요것도 제가 나중에 방송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장성 유적이 꽤 있어요. 자, 그래서 안문은 이쪽으로 흔정분지 북쪽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걸까지 이르렀다. 고걸은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성령관. 이거는 명나라 때 거예요. 전국시대 흔적은 없습니다. 성령관이 이겁니다. 이거. 지금 남아있는 게.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자, 우선 그러면 중요한 게 고걸이 뭐냐는 거죠. 고걸이 뭐냐. 그걸 보기 전에 요 아래 것도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래 걸 먼저 한번 보면요. 자, 이거는 사기정의예요. 사기정의는 주석서죠. 사기에 주석을 단 겁니다. 사기정의. 예, 여기에 지리지에 보면요. 조장성이 나오는데요. 조장성. 자, 여기 제가 번역했습니다. 삭방 임융현 북쪽에는 연산이 있어 장성보다 험준하다. 그 산이 중간에 끊어져 두 봉우리가 모두 높고 가파른데 토속에서는 이를 고걸이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삭방, 지금 삭주는 여기에 있는데요. 삭주도 안문과 함께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다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삭방 임융현이에요. 임융현이 뭐죠? 북융과 맞닿았다는 뜻이죠. 북융과 맞닿은 곳에 현이 있었어요. 임융현. 이게 지금 어딘지는 모릅니다. 요 일대겠죠. 요 일대. 북쪽에는 연산이 있답니다. 연산이 있는데 장성보다 험준하다. 근데 이 연산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이어졌다는 연산입니다. 이을 연자죠. 북쪽에 연산이 있다. 그런데 마침 여기에 또 북연산이 있어요. 현재도 있는 지명입니다. 그랬다는 건 뭐냐면 이 흔정분지 전체가 북융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북융의 땅이었다. 연산. 예. 북경 만점 회원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영상에서 가입 버튼을 찾으시면 되고요.
등급은 짜장면 3,000원, 탕수육 7,000원, 팔보채 3만원, 불도장 6만원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한 달의 비용입니다. 회원 등급에 따른 혜택은 모두 같습니다. 어떤 등급이든 회원 전용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달만 가입하고 이후에 언제든 해지하셔도 됩니다. 보시고 싶은 영상을 마음껏 보실 수 있습니다. 후원 금액은 자료 구입과 현장 답사 비용으로 쓰입니다. 회원 혜택은 같지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더 비싼 음식으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산이 중간에 끊어졌답니다. 그 산이 중간에 끊어졌다는 건 이 계주산맥과 운중산맥에 길이 트여 있고 여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두 음산 사이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우리가 높고 가파른데 토속에서는 이를 고궐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고궐. 이 지역을 고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봉우리가 끊어진 모습은 마치 거대한 문과 같아. 예. 거대한 문 양쪽에 이렇게 높은 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나가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대를 일컬어서 뭐냐면 이거를 궐이라고 합니다. 궐. 이 궐은 우리가 그 흔히 쓰는 대궐 뭐 이런 데 쓰는 겁니다. 궁전이라고 쓰는 거죠. 근데 그 대궐의 궐은 문 양쪽에 있는 높은 망루가 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통과할 때 양쪽의 음산이 그 궐을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북연산이 있는 거예요. 이 북연산과 음산은 하나의 산맥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운중산맥의 길 터진 부분에서 이 산이 끊어져 있다는 거고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거대한 문과 같아 고궐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저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고궐이라는 한자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고궐이라고 쓰는 이 궐자는 고대 궁궐의 정문, 이거는 제가 사전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사전. 제가 그냥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고 사전이에요. 중국어로 된 한자 사전에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번역한 겁니다. 궐은 고대 궁궐 정문 양측에 망루 또는 누각을 뜻하는 겁니다. 문 양측에 높은 망루 또는 누각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운데 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궐이다. 이 양쪽 이걸 일컬어 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정문 양측에 건조되어 경계 임무와 위엄을 상징했답니다. 이 대궐의 위엄을 상징하는 게 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나라 때 미양궁과 건장궁의 봉궐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예. 그리고 당나라 때 대명궁과 상란각, 서봉각 이 두 개의 각이죠. 이게 궐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시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조선궁궐에도 있어요. 얘가 많이 있는데 제가 너무 많아서 안 갖고 왔습니다. 궐마다 다 있습니다. 궁전마다. 자, 그래서 궐이라는 게 이런 뜻이고 여기에 있는 음산, 이 음산을 이쪽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역사를 왜곡하면서요. 실은 음산은 여기에 있어요. 지금도 있으니까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지명들 다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궐이라는 게 이 지역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이쪽입니다.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자, 이걸 번역했으니까 요 아래를 보겠습니다. 음산 지역이라는 곳은 예부터 선후로 훈육, 토방, 귀방, 임호, 누번, 흉노, 선비, 돌궐, 회골, 당항, 거란, 여진, 몽골 등 북방 유목민족이 수렵 방목하며 생활하던 곳이다. 이 위가 다 북적, 북용의 땅이에요. 북적, 북용. 시대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 거죠. 예. 북적, 북용의 땅이고 호의 땅이고 동호의 땅입니다. 고조선도 이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적이라는 게 뭐냐? 그것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미 제가 방송에서 다 한 거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가면요. 제가 예전에 기주를 설명드릴 때 기주는 양하지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황하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쪽에서 흘러내려오고요.
황하가 있고 이쪽에 낙수가 있어요. 낙하. 황하와 낙하 사이가 여기가 양하지간입니다. 양하지간이고 여기가 기주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공구주의 방위의 모든 기주는 바로 이 기주입니다. 기주. 기주의 동쪽에 뭐가 있다고요? 재가 있는 거예요. 재. 예. 제가 문헌별 우공구주에서 다 설명드렸죠. 이 위에 뭐가 있다고요? 유주가 있어요. 유주를 나눠서 또 뭘 했다고요? 유주를 나눠서 병주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병주는 이쪽, 유주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유주가 약간 북쪽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주의 서쪽에 있는 게 서융이에요. 서융. 기주의 서쪽에 있는 게 서융. 기주의 남쪽에 있는 게 뭐라고요? 남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요 10원시 근처, 요쪽이죠. 요쪽이 우공 당시에 여기가 남해라는 거고요. 전국시대 남해는 더 내려가서 동정호가 된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럼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기주의 북쪽에 있던 애들이 북융이에요. 북융.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산서성 전체가 지금 산서성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태양산 끼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산서성 전체가 북융의 땅이에요. 북융이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하시고요. 기주를 기점으로 북쪽에 산서성에 있던 애들이 북융이고요. 그래서 삼진의 진나라가 있잖아요. 진나라. 이 진나라는 기록에 보면 이 북쪽과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얘네들을 북으로 물리치고 산 게 아니고요. 이 진나라라는 것 자체가 이 지역에서 융족과 북쪽과 섞여 살았던 애들입니다. 제가 이미 입 아프게 설명드렸죠. 예, 이전 방송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융이라는 건 산서성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산서성에 있는 거. 이 남쪽에도 다 북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계속 읽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고조선을 포함해서 흉노를 포함해서 이런 민족들이 다 산서성 북쪽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걸 음산을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이 음산은요, 여기가 흔주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흔주에 속하는 요 흔정 분지에 이 지역이 다 흔주시죠, 현재는. 그런데 흔주에는요, 지금의 흔주시에는요, 이 음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요, 흔주 8경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흔주 8경. 흔주에 8개 경치가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경치. 8개의 경치가 있어요. 그것을 흔주 8경이라고 하는 거죠. 이 8개 경치 중에 하나가 음산 흘석입니다. 지금도 유명한 산이에요. 이 음산이. 근데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가 음산 산맥이다. 그런 날구라를 치는 거죠. 날구라를 치는 거예요. 그런 구라를 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 사학계는 모르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네, 연구하는 놈도 없고. 그래서 이 흔주시에 가면 음산은 굉장히 유명한 흔주 8경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음산 흘석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 음산은 운중산맥의 여기 동북쪽에 있는 거고요. 호타하, 여기 호타하가 있죠. 호타하의 남쪽에 있는 겁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산이다. 제가 애써서 찾은 게 아니라 그냥 검색만 두드리면 나오는 게 음산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산이다. 이거를 왜곡하면서 이쪽으로 갖다 놨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곳은 이곳입니다. 이쪽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구원을 보겠습니다. 구원. 구원이라는 걸 어디다 갖다 놨냐. 자,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5원은 여기에 있고요. 이걸 잠깐 설명드리면 진시황의 진나라 때는 이 구원군이 구원군이라고 불렸고요. 이 구원과 5원은 실은 한 곳이에요. 한 곳.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진시황의 진나라 때는 구원군이라고 불렀고 한나라 무제 때는 5원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한나라 때는 5원군 9원현이었고요. 예. 진나라 때는 9원군 5원현이었어요.
예. 요런 행정구역. 요게 그래서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갖다 놨다? 황하 북쪽에다 갖다 놨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다시 오시면요. 자, 여기 방역이요. 독사 방역이요죠. 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구원사는 지금의 흔주시 서쪽에 있다. 이거는 현대 해석입니다. 현대 해석이고. 자, 이쪽을 보시면요. 방역이호의 권 40의 흔주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원사는 예,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산이라는 것은 제주성 설화. 예. 그러니까 주성의 서쪽에 있다는 거예요. 주성의 서쪽. 이게 뭐냐면 흔주시 서쪽에 있다는 거예요. 흔주시. 흔주시 서쪽에 구원산이라는 산이 있다는 겁니다. 산이 있다. 한말의 명현이었다. 예. 이거는 제가 역사 지명 사전이라는 데에서 찾았습니다. 역사 지명 사전을 보니까 방역 이후에 이런 출전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에 이것도 그 백도백과에 보시면 구원사는 흔주시의 서쪽에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그랬다는 건 뭐냐면 구원도 이 근처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오원도 이 근처죠. 오원. 진나라 때 구원, 한나라 때 오원이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곳을 어디로 보느냐? 여기 정락현으로 봅니다. 정락현. 현재의 정락현. 여기가 진의 구원군이고 한나라 때 오원군이다. 흔주의 서쪽에 있다. 흔주 서쪽에 군으로 삼을 만한 곳. 군치로 삼을 만한 곳이 이곳밖에 없어요. 정락현. 예. 그런데 여기는 우연하게도 조왕성촌이 지금도 있습니다. 조왕성촌. 조나라 왕의 성이 있던 촌이라는 거죠. 조왕성촌이라는 게 아직도 있어요. 여기서 조왕은 누굴까요? 무령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살펴봤던 조나라 무령왕을 일컫는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저의 결론은 뭐냐? 구원과 오원도 다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 정락현 지역. 이 지역에 장성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검색해 보시면 나오죠. 정락현의 전국시대 장성이 남아 있어요. 이거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전국시대 장성 유적이라는 겁니다. 다 헐리고, 예, 세월에 다 헐리고 얼마 안 남았죠. 예. 이게 전국시대 장성에 현재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이쪽은 명나라 때 보강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쪽 지역이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명나라 때는. 예,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국시대 장성이 이렇게 있는 채로 그냥 세월에 무너져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구원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곳이 구원이라는 걸 증명할 또 다른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사촌이라는 곳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선을 따라가 보시면 여기 흔주시 시내죠. 시내 바로 아래. 하사촌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구원강 북조 벽화묘라는 데가 있습니다. 구원강 북조 벽화묘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묘군이에요. 여러 무덤이 발견됐는데 이 지역 이름이 구원강입니다. 구원강. 이 지역 이름이 구원강이라는 거는 흔주 서쪽에 구원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봅니다. 예. 이것도 사진이 있는데 제가 화면이 좁아서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전에 보여드린 자료 중에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아파트 단지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구원 동구, 구원 서구라는 아파트 단지 이름도 구원이라고 남아 있어요. 그렇다는 건 여기가 구원 강이 있고 구원 아파트 단지가 있고 흔주의 서쪽이고 구원이라는 게 이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또 원래 자료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자, 여기도 이제 제가 원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도 바이도 백과에 있는 겁니다. 예. 바이도 백과에 있는 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해석해 놨으니까 요 밑에를 보겠습니다. 정락현의 경내에는, 정락현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정락현. 정락현 안에 조왕성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을 진나라의 구원군이다. 한나라의 오원군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이것이 흔주의 서쪽이다. 흔주 서쪽의 군치로 삼을 만한 곳은 이곳밖에 없다. 정락현이 있는 이곳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락현을 상세히 살펴보니까 정락현 경내에는 고대 장성 유적이 산등성과 봉우리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그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 사진도 더 많아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제가 화면이 좁아서 요거밖에 안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그 남아있는 장성들을 보니까 흙을 다져서 쌓거나, 예, 흙을 다져서 쌓거나 돌을 층층이 쌓아 만든 구조물이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락현 성 서남쪽 삼리 약 1.5km 떨어진 천주산, 이것도 찾아보세요. 천주산도 요 바로 아래 있습니다. 천주산 왼쪽에는 동남북쪽이 산을 걸쳐 있고 서쪽은 분하를 마주한, 여기 분하가 흘러가거든요. 이쪽으로. 요 정락현 서쪽으로 이렇게 분하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주한 곳에 옛 성벽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전국시대 장성이라는 거예요. 전설에 따르면 여기 이 지역에 전설이 내려옵니다. 전설. 그 전설에 따르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 바이두의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조무령왕 얘기를 합니다. 조무령왕. 제가 여기서 아까 조왕이 조무령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거를 뒷받침하는 겁니다. 조무령왕이 이곳에서 군사를 훈련시켰다고 하며 지금의 조왕성촌이 바로 그 위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료에서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전문가들이 정락성 주변을 실사하여 실제로 조사를 했다는 거죠. 이 여기에 정락현에 정락성 유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사하여 정락성 동쪽 잠산이라는 곳이 또 동쪽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정상에 토성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세히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판축기법으로 만든 이 토성벽을 조사하니까 다져놓은 흙층과 성벽 내부에서 발견된 모래가 섞인 줄무늬 토기 조각이 나왔습니다. 줄무늬 토기 조각. 이것이 빗살무늬 토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좀 달라요. 그런 자료들 여러분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와 조각 등이 이 토성 안에서 나왔는데 이걸 분석하니까 이 성벽은 전국시대 처음 건설됐다는 게 고고학적으로 이미 증명됐습니다. 이게. 이 성벽이 전국시대 거라는 겁니다. 전국시대. 그 말은 뭐냐? 조나라가 싸웠다는 겁니다. 조왕성촌이 있고.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청시대까지 계속 사용된 유적임이 확인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수서 지리지에 보면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기록이 있는데 이걸 번역해 보면 수서 지리지에는 정락현 동쪽에 장성이 있고 삼태고성이 있다라는 게 수서 지리지에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장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조왕성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하음이라는 거고요. 운중의 북쪽에 있다는 겁니다. 운중산맥, 운중산, 운중하.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 진나라 때 몽염 장군입니다. 그리고 한나라 때 위청, 이 두 장군이 운중을 나가 북쪽으로 누굴 쳤다고요? 임호와 누번을 쳤습니다. 흉노를 치고 임호와 누번을 치고
자, 그 지역에 장성을 쌓았다. 이 몽염이 차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맹강녀의 남편이죠. 맹강녀의 남편. 맹강녀 고사는 굉장히 유명한 고사죠. 그 사람이 이 맹강녀의 남편이 이 지역에 장성 쌓으러 온 거예요. 이 지역에 흔주 일대에. 예. 그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요약을 하면요. 운중은 여기 있고 운중산 있고 운중하가 있다. 음산은 여기 있고 여기 있다. 그리고 고걸이라는 곳이 바로 이 명나라 때 성령관일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추측이고요. 이게 성령관의 현재 사진이고요. 대구는 여기 있다. 안무는 내려와야 된다. 여기서 내려와야 된다. 삭방도 여기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연산이라는 곳은 여기 있고 정양현이 여기 있다. 흔주가 여기 있다. 그 서쪽에 5원과 9원이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정리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 제가 그 기록을 오늘 안 갖고 왔는데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조무령왕이, 조나라는 이쪽이죠. 이 밑에죠. 한단이 밑에 있습니다. 조무령왕이 중산을 우선 정벌합니다. 중산을 정벌하고 그 다음에 치는 곳이 임호와 누번이에요. 이 지역이에요. 동호와 흉노도 있고요. 임호와 누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적이 세운 중산국이 있고요. 이걸 돌파하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국은 언제 망하죠? 여기 보시면 중산국은 역사상 두 번 망합니다. 두 번 망하는데 첫 번째가 기원전 407년 위문후한테, 위나라 문후한테 멸망합니다. 처음 한 번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380년에 복국을 합니다. 다시 세웠어요, 나라를. 이 지역에. 그리고 나서 296년 조해문왕의 때 와서 완전히 멸망을 하는 거죠. 근데 조해문왕 직전에 조해문왕의 아버지가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이 298년까지 하고요. 이 중산국이 무너지기 전해, 그러니까 무너지고 난 다음 해에 사망합니다. 아들이 왕이고 그 다음 해에 사망해요. 그리고 이 중산국을 계속 괴롭혔던 거는 실은 무령왕입니다. 그 마무리를 해문왕이 한 것이죠. 그래서 무령왕이 이 중산국을 무력화시키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임호, 누번, 호, 동호, 흉노, 고조선을 물리치고 이 지역에 장성을 쌓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장성을 쌓은 게 아니고요. 이 지역이 다 북쪽의 땅인데 여기를 어떻게 조나라가 차지합니까, 여러분들? 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를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나라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 태원 분지에. 예. 요동은 이쪽이죠. 이 밑에. 예. 자,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보충 설명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장성이라는 거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냐, 이 지역 일대에 새를 만든 거예요. 새 요새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요새. 그리고 요새 주변에 일부 성벽을 쌓았겠죠. 이게 다 연결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조장성이라는 거는 요 일대에 있었던 것이다. 요 일대. 이것도 다 이어진 게 아니고 일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정락현 동쪽과 서쪽에 요 일대에서는 정락성도 있고, 정락성도 있고 삼태고성도 있고, 요 지역의 동쪽에 일부 산맥에 장성유적이, 전국시대 장성유적이 남아있다는 거고, 근방에 운중산이 있고요. 음산이 있고, 대군이 있는 요 일대 일부를 막은 것이 조나라 장성의 실체다. 이것도 다 연결된 것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세계 최초로 조장성의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실의 99% 가까이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하는 사람은 저 이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조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장성, 연장성, 진장성을 이었다는 만리장성은 또 어떻게 생겼겠느냐.
제가 이미 설명 다 드렸으니까요. 앞 방송을 또 이어서 보시고, 제가 이 방송에 이어서 다음에 다시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좀 길어졌는데요.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경반점이었고요. 다음에 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